오케이. 자,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405 작년도 경기도 교육청 문제고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지금 뭐가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뭐가 나왔는지 봤더니 정규직, 비정규직 성비하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 형태별 성비랑 성별 비율이 나와 있어요. 헐,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아까랑 비교해 드릴게요.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T랑 T식을 나눠서 숫자로 남녀, 임금으로 남녀를 나눠 가지고 했었거든요. 이 문제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근로 형태별 여러분 있잖아요. 항상 X별 Y 우리가 그 1단을 배운 것처럼 X별 Y라고 하면요. X가 원인이 돼서 그에 따른 결과를 보는 게 X별 Y. 근데 여기 보시면 근로 형태별 성비일 때는 근로 형태가 X였고요. 그 다음에 표 2를 보면 성별, 남자와 여자가 X가 돼요. 에? 독립변수가 두 개인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독립변수 두 개를 나란히 양쪽에다 써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가 성별이죠. 그럼 남녀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근로 형태별이죠. 근로 형태별 여기다 써줘요. 정규, 비정규. 이것까지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요.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성별, 남녀. 근로 형태별, 정규, 비정규. 자, 그리고 이제 숫자를 넣을게요. 우선 근로 형태별, 즉 정규, 비정규요. 정규, 비정규를 봤더니 정규직에서 400이래요. 400.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비는 여자가 기준이거든요. 여자가 100일 때 남자가 400이라는 거니까 즉 1대 4라는 거예요. 그죠? 100대 400, 1대 4. 자, 그 다음 비정규직에서는 150. 여러분 150이라는 것은 100대 150이니까 몇 대 몇? 2대 3. 이렇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성별 비정규직 비율을 볼게요. 성별. 자, 남자 전체에서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60이랍니다. 그렇다면 남자를 100으로 놨을 때 정규직이 40%, 비정규직이 60%라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맞죠? 다시요. 남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60%라는 얘기는 100명 중에 60명이 비정규. 그럼 나머지 40%는 정규니까 40은 그대로 정규. 얘는 어차피 40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비정규 60을 만들려면 3 곱하기 20을 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80이랍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80. 아하. 그러면 자, 얘가 1이고 얘가 2인데 비정규직 비율이 80이에요. 봐봐. 아까 여기다 20 곱했죠. 여기도 곱하기 20을 해야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40 나오죠. 얘는 10. 그럼 어때요? 전체 50명 중에 40명은 80%가 맞죠. 그래서 여기는 전체 인구가 50명이 나오는 거죠. 자, 다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면 지금 얘랑 얘의 비율은 무조건 3대 2였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3이 60이면 2는 40이어야 되죠. 그리고 이 40이 전체 인구의 80%가 되려면 얘는 10이어야 되잖아요. 10, 40, 50, 40, 60, 100 이렇게 만들어지고. 기업 전체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 전체 근로자는 150명이 됩니다. 전체 근로자 150명 중에서 남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입니다. 50% X. 남성 정규직 근로자 숫자 40명입니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수 40명 같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중 여자 근로자 이렇게 되어있다. 자, 이렇게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50명, 비정규직이 100명, 합쳐서 150명. 그럼 이때 정규직 근로자 50명 중에서 여자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0분의 10은 20%.
비정규직 근로자 100명 중에 여자 근로자는 40명, 그럼 40%. 낮다? 맞죠. 20%는 40%보다 낮다. 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 근로자 150명 중에서 비정규직은 3분의 2죠.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 3분의 1의 몇 배? 2배. 맞죠. 정답이 디귿과 리을입니다. 자, 어때요? 출제 계획 있어요? 너무 올드해요. 그러니까 수업일이 옛날에 전부 이런 식으로 정규, 비정규, 남자, 여자 나왔는데 바뀐 트렌드가 여러분 아까 풀었던 지수예요. 그렇게 지수가 나오다가 그게 윤석열 때문에 막히는 바람에 아예 도표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일로 안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수능의 경우에 그대로 이거면 윤석열이 킬러 문제 배제할 때 이걸 냈어야 되는데 수능에서는 평가원에서는 포기하고 아예 이걸 빼버렸어요, 도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내겠다는 얘기 사실은. 선생님도 왜요? 내신에 나와요, 내신에. 이게 내신에. 준호쌤은 올드한 분이시라서 이걸 내요. 자, 이제 여러분들 개념을 좀 공부하러 갑시다. 자, 개념을 공부하러 갑시다. 자, 조금 이제 여유 가지셔도 돼요. 이건 개념이에요. 숫자 없어요. 자, 사회보장제도 공부해 볼게요. 사회보장제도. 뒤에 숫자 있지. 개념이에요, 이게. 그 뒤에가 숫자야. 자,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보험이야. 보험은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까? 현재 위험을 처방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무조건 사전 예방인 거예요. 사회보험에서 무조건 사전 예방인 거예요. 여러분 종류를 먼저 볼게요. 종류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돼 있는데 자 거기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가로 안에 넣으세요. 그걸 4대 보험을 안 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가로 안에 넣으세요. 왜냐하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돈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를 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4대 보험은 이렇게 4대 보험은 국민연금 옆에 있는 건산고등학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국민연금 옆에 있는 건산고등학교. 네, 건산고등학교가 뭐예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에요. 그리고 이 건강보험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도도 각각 아셔야 돼요. 국민연금 언제 가입할까? 니네들 언제 가입할 것 같으니? 20살에? 맞아요. 취직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뭐 김현장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들어갔다, 뭐 그래 그래 LG 무역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자, 첫 월급을 받으면 신나겠지, 그지? 자, 월급이 400이야, 400. 월급 400만 원. 와, 400만 원 갖고 뭐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 일단 22% 세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22% 적지 않죠? 22% 88만 원 나가요. 그 일단 세금 빼고 이제 312만 원만 남아있어요, 통장에. 여기서 여러분 4대 보험 나가요. 그래서 4대 보험 설마요? 4대 보험이 여러분 국민연금 초보니까 10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하면 대충 25만 원 정도 나가네요. 그럼 여기서 또 22만 원만 빼드릴게요. 22만 원만 빠져도
290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노조비 나가요. 노조 10만원 280이에요. 사후회비 나가요. 사후회비는 뭐냐면 사원들끼리 만든 친목단체들 강제가입이에요. 이거 10만원 나가요. 270이에요. 카드값 나가요. 지난달 카드값 250이에요. 그래서 나 얼마 남아요? 20만원 남아요. 400만원 받았는데 20만원. 쌤 세금하고 사회보험이 너무 아까워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아까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재석 얼마 낼 것 같은데 건강보험? 유재석, 현우진 전부 건강보험만 400만원 내요. 건강보험만 400만원. 야 내가 지금 57만원인가 내 이거.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내? 그러니까 대신에 현우진이나 나는 자 봐봐. 나는 청년하고 직원이죠? 아니요. 개인 사업자 맞아요. 현우진도 메가스터디 직원 아니에요. 모든 인간 강사는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계약한 거예요. 그 계약이 5년 단위, 7년 단위로 계약한 거거든. 현우진도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라서 세금을 3.3%밖에 안 내요. 대신에 이거를 비싸게 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회사에 딱 들어가자마자 지금 말한 것처럼 국민연금이 다 빠져나갑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65세. 60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받아요. 너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 네가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부으면? 100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이 70 몇만 원이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한 120 정도 받아요. 그리고 임원까지 하는 분들은 200 가까이 받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사학연금 군인연금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연금이 세요. 그래서 그냥 니네 기준 대원 사학연금 가입돼 있거든요. 니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쭉 민정쌤이 쭉 60세까지 학교에 계신다. 나중에 사학연금 받는다. 그러면 한 250 정도 받으세요. 그럼 그거 250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이 또 무슨 저 나중에 기초연금 같은 거 받으면 한 300 정도가 연금으로 나오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노후에 살만해요. 살만해요. 자, 그게 국민연금이고요. 건강보험은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은 4,500원입니다. 4,500원만 나오고 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병원비는 25,000원이에요. 그럼 25,500원 어디서 나가는 거냐? 건강보험 공단에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낸돈? 현우지원에 400만 원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 아빠도 되지. 여러분 아빠도. 그거고 자, 요거 중요한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뭐 하는 거냐면 집으로 간병인을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요양원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 왜요? 이게 있잖아. 이게 되게 슬픈 제도인데 IMF가 터졌을 때 서울역하고 고속버 터미널에 보따리 든 할머니들이 되게 많았어. 어떤 분들일까? 아들이 버린 거야, 맞아. 아들은 차마 못 버리니까 며느리가 치매 걸린 노인네 끌고 가가지고 할머니, 어머니 여기 계세요? 그거 금방 와요? 라고 앉혀놓고 가버린 거야. 그럼 이제 막차 시간이 다 됐는데도 거기 남아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잖아. 근데 IMF 때 너무 많았어, 이런 분들이. 저 정부 그때 빡쳐갖고 이 개새끼들, 니네 새끼야 건강보험 낼 때 4.7%더 낸 새끼들아. 그래서 강제로 돈을 걷어가지고 저희 집은 노인 안 계신데 닥치고 내 새끼야. 그래서 싹 다 걷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치매 노인을 간병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보내드리거나 하는 제도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인데 이게 시험에 왜 많이 나오냐면 문제를 읽다 보면 이렇게 써있어. 질병에 걸린 노인에게 간병 서비스를 하거나 요양원에 보내주는 등 이렇게 써있으면 서비스? 사회 서비스 삑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서 함정으로 많이 내요. 자, 그래서 산재보험은 다쳤을 때, 고용보험은 내가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원을 잘랐을 때, 여러분 이거 개꿀입니다. 6개월 동안 내가 받던 월급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 요거 4개를 뭐라 불러요? 우리나라에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얘들아, 요거 봐봐. 그러면 현우진이나 유재석은 좀 아까울 수 있어. 뭐가 아깝냐면 난 매달 400만 원씩 내는데 병원 가도 똑같이 기다려야 돼. 그지? 그건 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아니 건강보험료 3만 원 내는 사람하고 400만 원 내는 사람 좀 대접을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에 착안해서 의료보험을 등급을 나눠 갖고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은 병원에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병원 자체가 달라요. A등급 병원,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은 A등급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최병만 내과는 이제 3등급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코라는 이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 의료보험을 고발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목재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3개가 잘라지는 사람이 손가락 3개를 막 급히 얼음하고 막 싸가지고 막 쫓아가서 병원에 그래서 빨리 꼬매달라고. 근데 이 사람 등급이 3등급이야. 근데 의사가 진짜로 뭐라고 하냐면 고르세요 그래. 아니 고르다니요. 고르다니요. 당신 3등급이라서 손가락 3개 중에 1개만 꼬매할 수 있어요. 골라보세요. 막 고민한다 이 사람. 가운데 잘 생각했어요. 가운데가 가장 유용해요. 가운데 꼽아드릴게요. 하고 진짜로 손가락 2개는 다시 비닐봉투에 싸서 주고요. 가운데만 꼽아줬어요. 손가락 이렇게. 이게 실제 영화에 등장해요. 실화니 실화. 대신에 현우처럼 400만 원 내는 사람은 병원부터 달라요. 대우도 다르고 안 기다려요. 가서 VIP 대접을 받고 편안하게 있다가 와요.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이걸 시도합니다. 명박이형이에요. 야 이거 부자는 부자답게 살아야지 이거 그 거지들하고 같이 병원에 앉아있으려니까 쑥스럽네. 그래서 의료 민영을 시도합니다. 근데 반대가 심해서 잘려요. 다음에 박근혜 누나가 시도합니다. 탄핵당해요. 윤석열 형이 시도했었어요. 탄핵당했어요. 의료보험을 건드리려면 다 탄핵당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최고예요. 우리나라보다 잘 된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쿠바. 쿠바는 공산주의가 아직 남아있어서요. 쿠바는 건강보험 없이 관광객까지 100% 공짜로 치료해줘요. 그럼 미친 나라 빼면은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자, 내용 봅시다. 의미. 사회보험의 의미. 자, 줄 치세요. 사회적 위험을 대처한다. 사회적 위험을 대처합니다. 대상. 좀 이상하지 않니? 자, 사회보험의 대상이 모든 국민이라는 거 정말 이상하지 않니? 왜냐하면 회사 다니는 사람만 내잖아. 근데 왜 모든 국민일까? 우진아, 왜 모든 국민일까? 이게 있잖아요. 원칙은 자, 봐봐요. 정부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우리나라에 직업 없는 거지들도 있지 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직업이 있다고 가정하고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자체는 모든 국민이 맞아요. 자, 비용 부담 볼게요. 수익 줄게요. 수익자 부담 원칙, 능력별 비용 부담 원칙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익별 부담, 능력별 비용 부담이에요. 수익자 부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거면 내가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능력별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난달에 병원을 몇 번 갔는지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사업자,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 국가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보험이 특히 지역가입자가 있고 직장가입자가 있어요. 그럼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내고요, 사업자가 내고요, 그리고 국가가 내요.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얘가 4만 원, 얘가 4만 원, 얘가 2만 원 내서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랑 국가가 내거든요. 얘가 8만 원, 얘가 2만 원에서 10만 원 내게 돼요. 그럼 누가 유리해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현우진이가 지금 400만 원 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의 대표 메가스타디 손준 회장은 10만 원 내요. 왜요? 근로자라서요. 예. 그럼 현우진도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현우진이가 어떤 꼼수를 피울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사들이 다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회사를 가입하고 그 밑에다가 조교한 2명 직원 박아놓고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가입하면 4만 원만 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현우진은 400만 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도 왜 조금 있으면 이렇게 회사 차린 애들 있지? 다 이런 이유예요. 세금을 완전 빼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 특징 보편적 복지 줄쳐놓으세요. 보편적 복지, 의무가입, 상호부족, 금전적 지원, 사전 예방까지 다시요. 제가 줄칠 거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이 줄쳐야 될 게 보편적 복지, 의무가입, 상호부족, 금전적 지원, 그리고 밑에 줄에선 사전 예방까지 이렇게. 자,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입는다는 거고, 의무가입은 아까 말씀드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고, 상호부족은 개인과 개인들이 서로 도와주는 거고,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예방이 원칙이다. 종류에는 국민연금 옆에 있는 건사고등학교다. 됐죠? 오케이. 공공부족 합시다. 자, 공공부족. 자, 여기 대상. 의미 필요 없고요. 대상이 여러분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즉 가난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아까는 모든 국민이었고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은 요거 주세요. 국가가 100%, 국가 100%,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특징, 선별적입니다. 사후 처방입니다. 금전적 지원입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부정적 낙인이 발생합니다. 자, 일단 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립시다. 사회보험은요, 내 의사랑 무관하게 강제로 가입합니다. 그렇다면 공공부조는 안 써있는데요. 공공부조는 어떻게 가입할까요? 나는 어떻게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입하면 되죠? 가입이라는 말 쓰면 안 되죠. 어떻게 될까? 내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 내가 신청을 하면 국가가 그거를 심사해서 대상자를 결정하여 돈을 지급합니다. 즉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신청 안 하면요? 못 받습니다. 그 우리나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 제도를 알까? 모르지. 그지?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요번에 우리 정세준군이 간 그 학과인데요. 그렇지, 사회복지학과. 세준이 후회하고 있는. 내가 왜 거기 갔을까 후회하고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 사회복지사 개 어려워요. 물론 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사회복지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개 어려워요. 그래서 있잖아, 공무원 시험 중에 합격이 저 커트라인 제일 낮은 게 사회복지학과예요. 왜냐하면 합격하자마자 여러분 구두가 필요 없어요. 구두 신을 게 없습니다. 운동화 신고 산동네 다 다니야 돼요. 할 일이 뭐냐면 오늘 계획 짠다. 저 불러 동장이. 야, 저 와봐. 저 김진 와봐. 오늘 어디 갈 거야? 저 오늘 저 구룡마을 쪽으로 해서. 그래, 너 엄마 지난번에 구룡마을 뭐 한 거야? 가서 오늘 너 다 갖고 와. 다. 쟤가 알았지? 그럼 얘 구룡마을 가요. 구룡마을 가면 거기 가난한 분들 있잖아. 계세요? 누구야? 꺼져! 아니 문 좀 열어주세요. 도와드리러 왔어요. 문 안 열어줘. 그 몇 번 찾아가 두들겨가지고. 그래서 뭘 들고 가냐면 리어카에다가 과자, 빵, 쌀 이런 거 싣고 가야 돼. 쌀 드리러 왔어. 잽싸게 열어줘. 잽싸게 열어줘. 그럼 쌀 드리면서 할아버지 공공부조 신청하셨어요? 그게 뭔데? 아이 할아버지 이거 이렇게 해서 국가에 돈을 줘요. 근데 왜 이제 왔어? 할아버지가 문 안 여주셨잖아요. 닥쳐 이 새끼야! 막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그걸 써요. 자, 근데 이게 저기 서울 은평구가 북한산 밑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서 10년 동안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은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있어. 그 달동네를 다 이지하듯이 다녀가지고 다 가입시킨 거야. 그래서 10년 동안 모범 공무원이었어. 그런데 10년째 되는 이분이 철컹철컹 감옥에 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분의 시작은 진짜 순수했어요. 갔어. 할아버지 이거 가입하세요. 할아버지 계좌번호요. 통장 없어. 계좌번호 있어야 받아요. 현금 못 드려요. 통장 없다고. 에이씨. 그 제 계좌로 받아 드릴게요. 그 자기 계좌 썼어요.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아버지가 쌀도 갖다 드렸고 도시락도 갖다 드려서 할아버지가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맨날 누워 계셔서. 그죠? 그 100만 원 나왔는데 20만 원 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세요. 그럼 80만 원 드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그게 10년 만에 20억이 됩니다. 20억을 모았어요. 20억을. 그 달동네에서.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코문들 20억을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20억을 모아서 정말 그 노력한 끝에 10년 만에 주상복합 아파트 하나 사시고요. 18억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 2억으로 벤츠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벤츠는 그 주민센터 몰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정거장 전에 고용주에다 세워두고 걸어서 오고. 근데 집도 그거는 남의 이름으로 해놓고 주민센터 앞에다 허름한 집 하나 방 한 칸짜리 계약해가지고 주소는 거기로 해놔서 10년 동안 야 저 사람은 세상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저러면 저렇게 저 노인들을 봉사한다고. 그 10년 동안 안 걸린 이유가 계속 표창을 받으랬더니 이 사람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거야. 그랬다가 10년째가 됐을 때는 전면 감사 다 하는 바람에 감사돼가지고 철컹철컹 감옥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제도 바뀌었을까요? 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교훈은 뭐예요? 자, 봐봐. 이 사람이 10년을 해서 걸린 거예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고? 5년 10억. 짧게. 5년 10억 안 걸립니다. 절대 5년 안에는 안 걸립니다. 5년 10억 갖고 딱 나오세요. 이거 괜찮습니다. 그치? 선생님 시험이 어려워요. 구급공무원 시험 여러분 2달만 공부하면 합격해요, 여러분들은. 왜냐면 구급공무원 제일 어려운 게 영어인데 영어가 수능 영어보다 쉬워. 니네 충분히 붙어 진짜. 그걸 제가 왜 해요? 5년 동안 10억만 벌고 나오자니까. 그지? 자, 그런 거 아니 공공우주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선배적 복지고 사업 처방이고 금전적 재료자 소득 재무료가 크다는 게 뭐냐면 돈을 직접 주죠. 자, 종류 한번 줄쳐볼게요. 종류 뭐뭐 있니? 국민기초생 얘들아 이게 그 기생수라고 나왔던 거 아니니? 그때 지우하게 의료급여 줄지시고요. 기초연금 줄지시고 장애인연금 줄지지 마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연금 특히 이 중에 시험된 연금은 기초연금만 나옵니다. 기초연금만. 근데 이게 사회보험은 돈 내고 읽어서 받는 건데.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돈 많은 착한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돈을 줘버리는 거야 그냥. 아 그래서 신청을 하는 건. 그렇지. 돈 주세요. 맞아. 돈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의료급여랑 음. 그 사회보험에서의 건강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우 좋은 지적이에요.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4,700원이 됐건 3,500원이 됐건 내죠. 의료급여는 공짜예요. 공짜예요? 네. 어. 그 의료급여는 이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훈장받은 사람도 의료급여 혜택이 돼요. 훈장받으면 땡큐인 게요. 치료비가 죽을 때까지 치료비가 공짜예요. 훈장받으시면. 그래서 그 사람들만 하면 병원도 만들어놨잖아요. 중앙보건병원. 그 병원은 국가 유공자들, 그 훈장받은 사람들 가면 모든 치료가 다 공짜예요. 자, 그게 그 쌤이 아까 신청하라고 한번 병이 있거나 장애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이 없으면 돼요. 근데 제일 억울한 분들이 누구냐면 자식은 있는데 이 자식 새끼가 깜빵에 가 있거나 자식 새끼가 무슨 도박하다가 뭐 행방불명이다. 자식이 있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야 돼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기초연금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연금은 조금 내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 그럼 하위 70%가 받으니까 받는 사람이 많아요?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하위 중 70이 아니라 밑에도 70이니까 못 받는 사람 상위 30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70% 주는 파격적인 제도예요. 이거를 제안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었고요. 시행한 거는 박근혜예요. 박근혜 왜 했을까? 그치, 노인들이 찍어주니까. 자기가 받으려고 해. 자기 못 받죠. 박근혜 상위 30%겠지. 자기 못 받지만 자기 찍어준 사람.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금액이 정체돼. 10만 원, 10만 쭉 정체되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이 금액을 40만 원 올리십니다.
누굴까요? 이제 윤석열이. 자기들이 아니. 또 그렇죠. 노인분들 탭기만 달리면서 막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 새끼들 야 40만 원 올려라. 그래서 40만 원 받아요. 40만 원. 근데 노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10만 원, 20만 원 받다 40만 원 주셨잖아. 훌륭한 분이지. 이거 대부분. 그럼 그 공공부조는 모두가 돈을 내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내는 건 따로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따로 공공부조로 내는 건 없는데 내가 낸 세금에서 저걸 쓰는 거야. 그럼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용으로 따로 돈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그 아까 딱 내가 월급 받자마자 22% 나가죠. 그 세금은 이런 데 쓰이는 거고 4대 보험은 따로 걷어요. 항목별로. 아 근데 그럼 얘들아 이게 지금 공공구조가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면 사회보험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어떤 면에서 있을까? 돈 많은 사람이 많이 그치 그치. 예를 들어서 아까 유재석 같은 애들이 진짜 400만 원 내거든. 유재석 회사도 없잖아요. 그게 400만 원 내거든요. 그럼 유재석 400만 원 냈지만 병원을 못 가죠. 바빠서. 근데 동네 아줌마들은 동네 할머니들은 한 4천 원 요새 어디 많이 가시는지 아냐 할머니들? 한의원. 왜냐면 한의원에 4천 내고 침 한 번 맞으면 거기서 뭐 발 마사지도 하고 부항도 뜨고 뜸도 뜨고 오전 내내 놀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데가 그러면 한의원 입장에서 이 할머니 한 번 오면은 할머니 4천 원 냈지만 병원에 들어간 돈은 많거든. 근데 다 청구합니다. 그럼 누가 내는 거예요? 현우진이가 내는 아죠. 유재석이가 내는 거지. 그래서 소득세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근데 크진 않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직접 가는 사람 돈을 줘버리니까 이게 큰 거지. 자 됐죠? 자 이제 사회 서비스 봅시다. 사회 서비스는 거기 두 번째 줄 줄줄게 의미에서 상담, 재활, 돌봄 끝. 그 세 개. 그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야. 상담, 재활, 돌봄. 그 다음 대상. 여러분 대상은 쫙 주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민간 부문도 포함됩니다. 유일하게 민간 부분이 포함된 게 사회 서비스예요. 자, 맨 밑에 종류 볼게요. 신생아관리, 가사방문, 지원사업 등등이 있는데요. 노노노 거기다 요거 하나 써놓을게요. 장애인 콜택시요.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혹시 아파트에 노인 목욕 서비스 버스 오는 거 못 봤니? 목욕 버스. 아, 못 봤구나. 니네 동네는 노인분들이 안 사시는구나. 나 사는 아파트 노인이 하도 많아가지고 맨날 와. 그 맨날 오는데 그 뭐 하는 거냐면 그 버스가 와가지고 신청을 해야 돼. 돈도 내야 돼. 돈 조금만 내. 보통 할아버지 쓰러지셔가지고 욕창 때문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 이거 여름 같은 때는 아무리 에어컨을 켜놔도 땀이 다 배가지고 등에 막 피부병 생기거든. 그래서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할머니가 목욕 못 시켜 할아버지. 그러니까 맨날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것밖에 안 하거든. 근데 이거 신청하면 버스가 와 집 앞으로. 그래서 그 전문적인 간호사 두 분이 올라가서 할아버지 싣고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쫙 목욕탕 그 장애 목욕 시설이 따로 돼 있어 그 안에. 사람을 싹 다 목욕시켜드리고 다 말려드리고. 버스 안에서. 버스 아니야? 우와. 버스 안에 다 돼 우와. 있어. 버스 아 얼마 버스를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는 거야? 안 커. 목욕시설만 딱 갖춘 거야 버스 안에다가. 대신에 이제 물은 버려야 되니까 그 이쪽 아파트 쪽에서 그걸 해줘야 돼. 물 버릴 수 있는 걸 이렇게 배수기 연결만 해주면 싹 다 말려가지고 다시 침대에다가 올려드리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공짜는 아니에요.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니까 금전적 지원은 아니고 뭘 제공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장애인 콜택시도 마찬가지야. 장애인 콜택시 여러분 휠체어 타가지고 택시 못 탑니다. 왜 못 타요? 못 타요. 휠체어 실을 데가 없어요. 트렁크요. 여러분이 타는 택시 트렁크 열면 거기 LPG 가스통 들어있어요. 휠체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 태워줘요. 그때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 전화해서 저 장애인 몇 급인데 콜택시 불러주세요. 그러면 다산 콜센터에서 집 앞으로 콜택시 보내줍니다. 공짜 아니에요. 택시라서. 하지만 편안하게 휠체어를 탄 채로 타고 병원까지 갔다가 올 수 있죠. 이런 거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근데 민간이 담당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지자체가 가난하면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산골 마을, 벽지 마을에다가 100원 택시라는 거 운영해요. 100원 택시. 할머니가 100원만 내면 집에까지 가서 모시고 와서 시장 봐드리고 다시 집에 보내드리는데 요금이 100원이에요. 100원을 안 받으면 공공구조가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100원을 받는 거예요. 할머니들한테. 그런 것들은 바로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사회 서비스죠. 자, 비용부담 볼게요. 자, 비용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 일정 수준 이하의 국민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짜가 아니다예요. 특징 줄 칠게요. 민간 부문 서비스 제공, 비금전적 지원. 되셨죠? 자, 문제 하나만 보고 쉴게요. 문제 하나만 보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선정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그럼 가난한 노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공공구조 중에 무슨 연금이지? 그게 국민연금이니 기초연금이니? 기초연금. 그래서 가는 공공구조인 기초연금. 이거 연금 종류도 알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이런 말 없이 그냥 노령을 대비하는 연금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인 거고 이 문제처럼 선정 기준액 이하라는 말 나오지? 선정 기준액 이하라는 그 가난하다는 말 나오자마자 공공구조로 가면 돼. 자,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했을 경우에 실직당했을 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대. 중에서 이게 아까 뭐였지? 건사고등학교 중에서 고용보험. 이게 고용보험. 자, 1번 기초연금은 수익자 부담. 나가 그렇죠. 가는 선별적 복지. 정답이네요. 그래서 왜요? 모든 공공구조는 가난한 사람을 선별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라고 부릅니다. 3번 나는 비금전. 비금전은 사회 서비스.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둘 다 아니고요. 가나 모두 사회보험. 나만 사회보험. 됐죠? 오케이. 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 사회보장제도의 도표가 또 한 가닥 합니다. 그거 쭉 풀고 남은 문제 숙제로 내드리고 너무 되게 빈종이가 많이 들어갔네. 그렇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고 안 푼 문제는 숙제로 나가도록 할게요. 네, 쉬었다. 오늘 몇 시에 끝나요? 우리 오늘 5시 10분에 끝나요. 오늘 5시 반까지죠. 근데 여름방학에는 생연 니네 기말고사 끝나시면 생일로 바뀌어요. 선생님 이거 신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 문제 좀 풀어보라고. 무슨 한 달요? 용모가요? 니네 6월 4일이야. 용모 5번 신경 쓰지 마. 4일 야, 남았어요. 5번은 개나 줘버려. 그거 선생님들 신경도 안 써. 근데 6번은 신경 써요. 6번은 육모 갖고 상담해. 니네 육모 갖고 상담하셔. 이거 삼겹살 먹는 거. 아니야. 안 돼. 잘볼 자신이 아니야, 잘 봐야 돼. 그걸 풀고 가. 6번 잘 봐야 돼. 5번은 5번 진짜 쓸데없다.